결정석으로. 최북단의 북단. 이곳에서 오늘의 조업이 시작됩니다. 드디어 닷 밧줄을 끌어올리는 선원들. 양승기라는 기계를 이용해 그물과 연결된 밧줄을 끌어올리는데요. 이 밧줄이 터지면 사람이 죽거나 다칠 정도로 위력이 강해서 아무도 가까이 가지 않습니다. 어장을 들어 올리면은 이제 꽃게가 이제 그물 안에 있는 거지. 그물을 걷어올리는 작업을 할 때면 선원들은 긴장을 늦출 수 없습니다. 이때 갑자기 움직임이 다급해진 선원들. 꽃게가 지나는 길목에 설치한 닷자망이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내리면서 이제 꽃게 따는 거요. 이제 꽃게 이제 말벌하는 거죠. 이 그물 속엔 얼마나 많은 꽃게가 잡혀 있을까요? 드디어 모습을 드러내는 가을 꽃게. 제철을 맞아 살이 통통하게 오른 꽃게를 보니 절로 입맛이 돕니다. 그물 올리랴, 꽃게 떼랴 정신없이 바쁜 선원들. 숨 돌릴 틈 없이 작업이 이루어지니 순식간에 꽃게가 수북하게 쌓여갑니다. 한편 반대쪽에서는 걷어낸 그물 자리에 새 그물을 설치하는 작업이 한창입니다. 아주 그물 붙여나가면서 이제 배 따면서 그물 붙여나가는 거죠. 배 많을 때는 하루에 한 번씩 내는데 지금은 일주일에 한 번씩 내는 거예요. 이제 12월 말까지. 그물 한 틀의 길이만 해도 무려 700m가 넘는데요. 끝없는 작업이 이어집니다. 그물 하나 다 올리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 거예요? 이거 2시간 걸려요. 2시간. 하루에 작업하는 그물 틀은 보통 7개 정도라는데요. 다 합치면 5km 정도라네요. 그런데 이젠 꽃게를 떼지 않고 그물째 걷어올리기만 하는 선원들. 이 꽃게들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지금 바빠서 이 틀을 빼고 나서 다른 틀에 매달려가지고 또 딴다고. 아하, 작업할 그물이 많다 보니 일단 걷어올리고 나중에 꽃게를 떼는 거로군요. 그물을 다 걷고 이제 좀 쉬는가 했더니 바로 다음 작업을 준비하는 선원들. 고요하던 바다에 느닷없이 신나는 음악이 울려 퍼집니다. 노래는 왜 들으셨는데요? 선원들 기분 좀 내라고 틀어주는 거예요. 선장님 센스에 선원들의 작업 손길에도 신바람이 묻어나네요. 소설 속에 주인공 같은 그물에 걸린 꽃게를 갈고리로 떼어내는 것도 노하우가 필요한 법. 꽃게 다리가 상하면 상품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작업을 할 때 주의할 것이 있다고 합니다. 안 물리고 안 찔리고 하루에 수백 번 물리지. 요 끝. 얘한테 물리면 손톱도 빵꾸 난다고. 끝이 보이지 않던 조업도 슬슬 마무리 단계로 접어듭니다. 상자 밖으로 꽃게가 나오지 못하게 촘촘히 밴딩 작업을 합니다. 꽃게 상자가 꽤나 쌓였군요.
조업은 새벽 1시부터 조업을 했으니까 그물 한 8톤을 냈으니까는 뭐 많이 한 거죠. 이 꽃게는 7시간 떨어진 연안부두까지 살아서 가야 제값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바닷물이 순환이 되기 때문에 넣어놓으면 살거든요. 안 죽어요. 운반선이 치를 그때까지 살리게 됩니다. 새벽 1시부터 시작된 작업이 오후 6시가 넘어 겨우 끝이 났습니다. 오늘 조업은 다 끝난 건가 봐요. 예. 그러면 언제 이제 들어가신 거예요? 내일 또 작업하고 또 하죠. 아, 안 들어가세요, 지금? 예. 한 달 있다가 들어가야 되니까. 한 달 있다가. 예. 한 번 출항하면 꼬박 한 달은 바다 위에서 보낸다는데요. 그러고 보니 배 곳곳에 생활의 흔적이 짙게 묻어 있네요. 여기가 7명의 선원이 잠을 자는 공간. 이 좁은 공간에서 새우잠을 잘 선원들을 떠올리니 참 안타깝습니다. 한 달간 배후에서 생활하는 뱃사나이들, 고충도 많이 있겠지요. 이런 나와 계시면 뭐가 제일 힘드세요? 아유, 당연히 뭐 와이프 보고 싶은 게 제일 힘들죠. 연락은 자주 되세요? 그래도 전화가 이쪽 지역은 좀 되는 데가 있어서 일 끝나고 나면 저녁에 통화를 한 번씩 합니다. 걱정 많이 하시겠어요? 바람 불고 이제 파도 많이 칠 때 제일 걱정 많이 하죠. 배 위에서의 일상이 고된 것보다 가족들의 걱정이 더 마음 쓰인다는 선원들. 손 한 번 보여달라는 부탁에도 가족들이 걱정하는 것을 먼저 염려합니다. 손이 엉망인데 지금. 항상 계속 이러세요. 물에 젖어 있으니까 어쩔 수 없어요. 아플 것 같은데. 아프죠. 손끝이 딱딱해지죠. 행여 가족이 걱정할까 얼른 한마디 덧붙이네요. 혹시 나가면 한 3일만 있으면 또 깨끗해져요. 배에서 오래 생활하다 보니 가장 큰 걱정은 끼니를 해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물에 걸려온 잡생선을 잘 손질해 보관한다는군요. 물메기. 이거는 매운탕. 야, 이걸로 탕을 끓이면 정말 담백하고 깔끔하겠네요. 배 위에서라면 식재료 걱정은 없을 것 같습니다. 쌀하고 물하고 그것만 있으면 먹고 사는 데는. 생선만 드시면 물리지 않으세요? 육지에 있으면 이제 금어기 때 작업 안 할 때 금어 회 먹고 싶어가지고 사 먹으러 다녀요. 자, 오늘의 주인공 꽃게. 갓 잡은 싱싱한 꽃게를 바로 먹을 수 있는 건 뱃사나이들의 특권이죠. 신선한 꽃게찜에 갑오징어 숙회까지. 바다 위에서만 즐길 수 있는 어부들의 만찬. 꽃게는 추운 바다에서 살이 단단해진 이맘때가 가장 맛이 있다고 합니다. 배에서 맨날 이렇게 잡아서 드시겠네요. 우리는 저녁마다 이렇게 자주 먹습니다. 힘든 작업 끝에 얻어진 꿀 같은 맛입니다. 어느새 돌아온 운송선. 식사 후 쉴 틈도 없네요. 오늘 조업한 꽃게를 운반선에 실어보낼 차례. 힘들게 잡은 꽃게인 만큼
마지막까지 긴장을 늦출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펼쳐놓고 많으면 좋죠. 근데 오늘은 조금 잡아서 별로네요. 뭐 기분이. 언제나 만선을 꿈꾸는 어부에게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꽃게를 운반선에 옮기는 오늘의 마무리 작업. 하지만 선장님 얼굴엔 긴장감이 서리는데요. 움직이는 배 위에서 약 60kg의 꽃게 상자를 무사히 넘겨야 하기 때문이죠. 조심해. 지금 이제 바람이 꼴랑꼴랑 될 때 배가 똑바로 못 맞추면은 꽃게가 물속에 빠지는 경우도 있고 뭐 사람이 옆에 찡길 수도 있고 그래요. 이게 상당히 위험한 거지. 바다 위에선 순간의 실수가 큰 사고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오늘 이 배에서 잡은 꽃게만 무려 1,200kg. 운송선을 보내는 선원들의 표정이 아주 홀가분하네요. 총 7척에서 조업한 꽃게를 싣고 연안부두로 향하는 운송선. 왕복 14시간의 고된 여정입니다. 저기 봉진수역 공판장하러 경매 가기 위해서. 오늘 하루 운반한 꽃게만 약 10톤에 달하는 양이라는데요. 살아있는 채로 공판장에 놓이기 위해서는 모두가 바쁘게 움직여야 합니다. 자, 이제 가을 꽃게가 맛있는 간장게장으로 변신할 시간. 아니, 그런데 살아있는 꽃게는 어디로 가고 다 꽝꽝 얼어있죠? 연안부두 물류창고에서 얼려가지고 신선함 유지 때문에 얼려서 오는 겁니다. 간장게장의 생명은 신선함. 지금부터 속도전이 벌어집니다. 손질이 까다롭기로 유명한 꽃게는 여러 번의 세척 과정을 거치는데요. 공기방울이 이 안에 침투돼가지고 이 안에 불순물이나 이런 것들이 밑으로 가라앉아서 여기서 제거가 한 70% 정도 제거돼요. 여기서. 아무리 기계가 세척을 돕는다지만 결국 사람의 손길이 가야 완벽해집니다. 낚싯줄을 이렇게 물을 떼거든요. 싱싱한 거 이렇게 낚싯줄이 있어요. 촘촘히 있어요. 그물에서 꽃게를 떼어내는 과정에서 생긴 잔여물입니다. 작은 이물질도 놓쳐서는 안 되기에 날카로운 눈으로 작업하는 직원들. 하지만 꽃게라는 이름이 날카로운 가시를 뜻하는 곳에서 유래되었을 만큼 꽃게 손질은 위험을 동반합니다. 다쳤어요. 다쳐가지고 병원까지 가고 그랬어요. 여기다 이렇게 찔리면 이 상처가 낫지를 않더라고요. 제가 병원을 일주일 다녔어요. 장갑 꼈는데도 장갑을 이렇게 파고 들어가요. 이렇게 세심한 꽃게 손질 작업은 하루 종일 이어집니다. 이번엔 비법 간장을 만들 차례. 한 번에 200인분을 만든다는데요. 감초하고 이 당귀, 생강, 마늘 이렇게 해서 이제 약재에다가. 간장게장의 맛은 간장이 좌우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텐데요. 이곳만의
비장의 재료가 따로 있다고 합니다. 이건 오디 효소예요. 얘는 지금 6년 정도 된 그 효소예요. 오디 효소. 간장게장 만드는 그 특제 그 소스예요. 이게. 1시간 동안 끓인 간장 베이스에 오디 효소를 더하면 맛 좋은 간장이 됩니다. 이 간장의 감칠맛을 내주고요. 그리고 또 이 설탕, 당분을 줄이는 거예요. 건강을 생각하는 소비자의 까다로운 입맛에 맞추다 보니 늘 연구 개발을 멈출 수가 없다고 합니다. 자, 이제 간장게장을 포장할 시간. 미리 무게를 달아 담아둔 꽃게에 한 번 끓인 후 숙성시킨 간장을 붓습니다. 근데 간장을 미리 부어두면 좀 편하지 않을까요? 그날 담아서 그날 바로 고객한테 배송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신선도를 위해서 계속 담아놓으면 짜지잖아요. 이 모든 수고는 바로 신선도를 위한 것이었군요. 늦은 오후, 꽃게 공장은 여전히 쉴 틈 없이 돌아갑니다. 게 껍데기를 하나하나 뜯어내는 직원들. 아니, 아까운 게살을 왜 짜내는 걸까요? 이거는 저희네가 이제 살로만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 과정이 필요합니다. 아하, 요즘 유행하는 순살 게장을 만드는 과정이군요. 한 500kg 정도 싸고요. 이제 거기에서 이제 정말 이제 제품으로 나갈 수 있는 게는 이제 살은 한 70kg 정도에서 65kg. 이게 지금 반 통을 지금 했는데 살이 요거밖에 안 나와요. 간편하게 게장을 먹을 수 있어 요즘 1인 가구를 중심으로 인기몰이 중인 순살 게장. 그렇지만 순살 게장을 만드는 일은 일일이 손으로 짜내야 하기 때문에 녹록지 않은 작업입니다. 이 암캐 껍데기는요, 이 각질이 여기에 되게 억세요. 단단해요. 쑥개하고 또 틀리더라고요. 근데 이걸 짤 때는, 암캐 짤 때는 손이 조금 아파요. 아침에 일어나면은 손가락이 이렇게 구부러지지가 않아요. 완전히 아파가지고. 한 번씩 이렇게 하면서 해요. 보기는 아유 쉬워 보여도 이게 엉건하게 아주 그냥 주무덩이에요. 이렇게 힘들게 짜낸 게살은 간장 소스와 양념 소스를 버무려 밥 비벼 먹기 딱 좋은 순살 게장으로 완성됩니다. 하지만 이게 완성은 아니라고 하는데요. 가장 힘든 작업이 남아있다는군요. 사람 손으로 짜다 보니까 그 게 껍질이나 그 낚싯줄 같은 게 이게 육안으로 검사해도 들어갈 수 있거든요. 이게 마지막 공정에서 한 번 더 있나 이렇게 검사하는 거예요. 이런 것도 이렇게 조그만 이렇게 낚싯줄 있잖아요. 이런 것도 이제 다 처음에 이렇게 다 하는데 이렇게 한 번씩 나와요. 이렇게. 웬만한 사람에게는 보이지도 않는 작은 이물질. 이걸 다 골라내려면 눈이 시리고 아프지 않을까요? 눈은 괜찮은데요. 이제 목이 좀 아프죠. 보기만 해도 목과 어깨가 아파지는 작업입니다. 서해 최북단 가을 꽃게가 감칠맛 나는 게장이 되어 식탁에 오르기까지 간장게장 한 접시에는 이렇게 많은 사람의 노고가 서려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봐도 일하면서 봐도 너무 예뻐요. 뿌듯해요. 한면에는 뿌듯하면서도 아프면서도 뿌듯해요.